빨간 약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는데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적인 부분, 성취의 방향으로 알을 깨고 나온 여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여자들의 의, 식?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누리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지이고요. 저희가 사실 맨날 근황 토크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근황 토크 대신에 연말을 맞이하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제에 꽂혀 있어요. 사실 한 가지는 종강을 했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가지고 네, 어떡해. 당장 다음 주 제출인데 네. 그래서 과제를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음. 누가 먼저 이렇게 하겠나요? 결국 마지막 주에 음. 제가 고생을 하네요. 네. 아유. 네, 그리고 최근에 극락왕생이라는 웹툰을 책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음. 이거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발견을 해서 빌려보자 해서 봤는데 왜 찬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이 나이 먹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유. 저는 더 늦게 깨달았는데요, 뭐. 그래도 음.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랑도 이 책이 좀 비슷한 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텔코르셋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책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많거든요. 대부분 다 여성일 거예요. 전부 다 여성이라고 봐도 되는데 정말 음.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음. 쇼컷한 캐릭터도 많고 그냥 텔코르셋 한 캐릭터가 많고 다 여성성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니니까 음. 보면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탈코르셋이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접하고 많이 알게 됐지만 사실 제가 만화책을 즐겨보던 때는 어릴 때였기 때문에 항상 여성의 캐릭터라고 하면은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음. 처음엔 사실 성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안 깨어난 부분이 있구나. 당연히 여성 캐릭터라고 하면 뭔가 가슴이 딱 보인다던가 머리가 긴다던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캐릭터들이 모두 음. 나와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너무 음. 좋았고 해동 용궁사도 나오고 저는 그런 그래요? 네, 전래동화도 좋아하는데 네, 음.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요리님 음음. 다른 거는 뭐 좋아하시고 재밌는 거 있으신가요? 저 요즘 갑자기 면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 일단 필기만 땄어요. 일단 필기만 땄는데, 축하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게, 그냥 네. 주위에서 이제 필기만 따라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편하게 하면 되니까, 실기는. 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실기를 하려면은 면허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면허 학원에 필기 과정이 무조건 의무로 포함된 거예요. 진짜요? 네, 왜?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뭐 법적으로 뭐 되는 거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고. 난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 교육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래서 알아보고 충격적인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아, 사실 이번 해에 따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네. 그냥 생각난 거라 가지고 좀 제가 마치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평일에는 못 하거든요. 학원을 못 가서 네네.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 주말에 조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 멋진 게, 저는 아직도 면허 시험장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올 한, 이수님 바쁜 거 다 아니, 알아요. 바쁜 걸 떠나서 사실 올 한 해의 음. 목표였는데, 가려면 갈 수 있었던 시기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누리님이 말씀하기 음.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필기는 다들 그냥 뭐 어플로만 풀어가지고 따면 되고, 실기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음. 얘기해서 그 비용 당연히 그 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어.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필기 따면 딴 거지. 그것도 왜 굳이 봐야 그 된다는 학원만 그런 거 건지. 아니에요? 상술 아니에요? 알고 아,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렇대요. 그냥 뭐야.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건지는. 네. 아. 저희가 사실 음, 이번에 모이게 된 게 저희들의 이슈지만 그 텔코르셋에 대한 이슈가 항상 아직도 사실 끊임없이 있잖아요. 텔코르셋을 했다는 음, 이유만으로 사실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네, 음, 아직도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간 음, 약을 먹고 나서 사실 텔코르셋에 음. 대해서 여의주 내부에서나 바깥에서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텔코르셋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많이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평소에 뭐 화장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원래 제 취향이 그냥 장식 없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옷들도 그런 종류였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즉 평일에는 화장을 안 했는데 약속이 생겨서 누굴 만날 때는 화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농담식으로 그래도 사람 꼴을 하고 나가야지 않겠냐 예의상 음, 한다 뭐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온전한 내 선택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그게 농담이라도 사람 꼴, 기본값이 화장한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러면 되지 않나. 이제 꾸미고 싶을 때 꾸미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 가치관이 범죄가 아닌 이상 여자가 뭘 하든지 내버려 두라여서 탈코를 맨 처음 접했을 때 그게 뭔지 제가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무슨 행동을 하든 여자라고 해서 터치하지 않는 게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라고 생각했고,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지향점, 그러니까 도착점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젠더 문제에 예민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들은 넘어가는 모습에 약간 혼자 실망하기도 했고 제가 가능한 여성, 여자 이런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도 언어가 주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선배를 얘기하지 말자 하고 또 평소에 누가 성차별적인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데서는 예민하게 캐치하더라도 내가 모든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구나. 평소에 계속 새로운 의견을 듣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어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지했구나. 행동하지 않는 거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더 공고히 만드는 것이구나가 이 코르세 문제에서도 적용된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하는 다른 독서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모임에서 어떤 한 분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이제 화장을 좋아해서 하는 편인데 탈코르세 들음으로는 이제 화장하는 거를 좀 기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셨는데 정작 질문하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저랑 다른 한 분이 거기서 약간 토론 아닌 토론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탈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여자가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는 게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닐까. 그 사람이 얼굴에 뭐 상처라든지 흠이 있어서 본인이 그게 스트레스라면은 그걸 가리고 싶어서라도 화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화장하지 말라는 거는 또 다른 억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이제 그분은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립스틱을 빨간색을 바르지, 분홍색을 바르지 고르는 것도 선택이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나의 선택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다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인가 과정인가를 물어봤었어요. 그러자 음, 그분이 과정이라고 대답하셨고요.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집에 오는 내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좀 더 찾아보기 시작했고,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이게 뭘 말하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 조금만 알아보면 됐던 건데 제가 그마저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착점만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였어요. 음, 그래서 내 개인적인 내 생활에서는 화장을 안 해도 별 말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화장을 안 하면 거기에 맞게 옷을 입지 않으면 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마치 이 사회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회인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음, 그래서 탈코를 이해하고 나서 평소에 제 모습 외향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는데 내면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전까지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면은 지금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나의 진짜 내면까지 자유로워졌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의 그날을 계기로 제가 기존에 고루한 생각을 깨트릴 수가 있었는데 그분 닉네임이 달빛 네. 천사님이신데 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만나실 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지금 계속 독서 모임 하고 있어요. 아, 마치 영원히 못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날 이후로 이렇게 그 탈코 문제에 대해서 어, 하고 나서 나중에 네, 그분께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뒤로 어,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사실 이거 모임하기 전에, 이 녹음하기 전에 네, 제가 그분께 톡을 날려가지고 사실 이번 녹음이 탈코다. 근데 어, 그 전까진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 내가 탈코를 깨닫게 된 계기는 달빛 천사님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이번 녹음에서 탈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네.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아니, 굉장히 일화가 여성의 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되게 그냥 평소에 했던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근데 항상 이런 페미니즘이나 탈포를 들으면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어, 이즈님은 어떠세요? 저는 우선 탈코르셋을 처음 음, 접했을 때 저 자신도 뭐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막 어렵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내가 음, 여기서 뭐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음, 그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음, 네. 일단 탈코르셋이 주는 것들로 제가 얻은 것은 사실 굉장히 많죠.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 그전에는 그 세상이 지배하는 마케팅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맞아요. 네, 하늘 아래 똑같은 음, 색이 없다는 거를 음, 그렇게 맹신하고 다니면서 저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진 않지만 화장품을 굉장히 사 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음, 사실 탈코르셋이라는 게 내 옷을 바꾸고 내 그런 외면적인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내면에 그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저도 뭐 그냥 옷만 이렇게 안 입고 다른 뭐 꾸밈 노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스스로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성들의 그 털이라든지 음,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외적으로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음, 오늘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저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건 예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렇죠. 저한테 뭐 공부를 더 해서 뭔가 야망을 가지든가 사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음. 예쁘면 예쁜 게 권력이 되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뭐 이런 말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이에 어, 크리스마스 케이크니 뭐 이런 것도 많고 음, 그러니까 어릴 때 당연히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꾸미진 않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꾸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음, 그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게 모든 게 나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옷을 막 좋아한 건 아닌데 음, 음. 뭔가 그렇게 입으면 남들한테 더 존중받을 듯한 느낌을 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예뻐져야지 그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특히 뭐 작은 사회지만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에 갔을 때도 여성은 이쁘냐 안 이쁘냐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외모 단정 이런 거. 맞아요. 외모 단정뿐만 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예쁘면 예쁠수록 음, 그러니까 음, 주어지는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음, 느낌을 좀 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동안 소비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음, 음, 됐거든요. 음, 일단 음. 옷이 강아지도 입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요.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옷 사이즈가 저는 여성 음, 속옷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뭐 정말 어렸던 뭐 초등학교 때 이때 입었던 사이즈랑 성인 여성의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안 난대요. 음, 네, 남자들은 이렇게 커가면서 사이즈가 확확 변하게끔 이 옷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여성은 그런 속옷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전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탈구를 하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지만 제일 괴리감을 느꼈던 건 그럼에도 사회에 나가려면은 코르셋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사실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음, 하면 페미니스트가 퇴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음, 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내 생계를 위협한다면 해야 되고 음,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음,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고 저도 그래서 직장에 따라서 한 직장은 그 음, 코르셋을 꾸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음.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페미니즘 좋지만 사실 내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생계를 위협받으면서까지는 하기에는 일단은 그건 좀 음,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음, 예전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였고 이게 음, '내가 페미니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아이고, 상황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음, 이 아, 부분에 대해서 그랬구나. 네네. 음, 왜냐면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한 곳이. 음, 안 그런 것도 음, 있긴 한데 아, 많죠. 그런 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 항상 그 토요일마다 화장을 하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음, 어 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자기네 꿈이 승무원이 꿈인데 승무원은 음, 코르셋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취직을 하고 일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을 포기해야 되냐.' 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그때는 '아 나도 고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업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코르셋을 하되 그렇지만 내 음, 내면적인 부분이랑 그 회사를 벗어났을 때 나의 생활이랑 그 부분에서 그 간극을 잘 찾으면 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도 업계에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그럼요. 그 음, 수우파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예계들도 충분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결 음. 가운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좀 간극을 줄이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진짜 맞아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뭐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옷차림의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걸 강요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하면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걸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살아남아서 내가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해도 안 늦어요. 그리고 사회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를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나의 괴로움까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탕 껍질같이 저렴한 재질의 옷들 미용용품에 사실 막대한 돈을 쏟게 만들어 봤잖아요. 음, 그것처럼 나를 꾸미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체적으로 보인다.'라고 그
매체에서 많이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언니라고 하면은 지금 멋진 언니 하면은 그 박세리님 그쵸.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전혀 음, 화장을 풀 세팅하고 하이힐을 음, 높게 신어야지 센 언니가 되는 줄 알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맞아, 맞아. 예. 지금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왜 그게 멋있는 음, 거였을까요? 여자들이 음, 생각하는 멋진 언니는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꾸며야지만 멋져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음, 웃긴데, 저희를 이렇게 올가매고 했던 주체적인 꾸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뭐, 무슨, 뭐, 외모가 무기가 될 수 있다. 꾸미는 것이 예의다라는 그 큰 착각이 이른바 주체적 꾸밈, 주체적 섹시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외모가 당연히 무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체는 일단 성별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음, 가리지 않고 좋은 외모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하면서 왜 남자는 화장을 안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옷만 깔끔하게 입어도 됩니다. 깔끔하게 입지 않아도 그냥 남자답다, 호쾌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덩치 크면 곰돌이상이라고도 어, 합니다. 그래서 싫어. 이렇게 미의 기준인 남성한테는 굉장히 다양하고 너그러워요. 그냥 다 안 해도 외모로 불이익을 받기가 드물어요. 애초에 남자한테 꾸밈을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꾸미면 개인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폄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남자들 세상에서는 꾸민다는 게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자한테 적용되는 미의 기준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 확고해요. 그러니까 피부는 자태한 없이 깨끗해야 되고, 눈 커야 되고, 오똑한 코, 생기 있는 볼과 입술, 날씬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가슴은 커야 되고, 허리는 가늘어야 되고,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형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괴기스러운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눈썹을 그리고 아이라인 그 대칭 맞게 그리고 눈을 커 보이게 하고 쉐이딩해서 턱 갸름하게 하이라이트로 코 오똑하게 립스틱 바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성형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해야 외모로 좋은 소리를 들을까 말까 해요. 각자 타고난 외형이 있는데 이 바늘구멍 같은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주체적 섹시라고 해서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당당한 거라고 자유로운 거라고 센 거라고 하지만, 글쎄요, 일단 성적 매력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린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그게 센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히잡처럼 싸매고 다니란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노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정말 좋은 거면 남자들도 무대에서 수영복 입고 공연하지 않았겠네, 이 말이에요. 섹시 남가수랑 고충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죠. 그쵸. 음, 우리에게 돈이 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건 사실 다 뺏기지 않았나요, 그들한테? 근데 왜 수영복은 뺏어가지 않는 거야? 그 무대에서 사실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낀 게 음, 음, 점점 무대에서 주체적인 섹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수영복 엉덩이 다 보여도 맞죠? 그게 멋있는 아, 거처럼 나오는데 음, 남자들은 왜 엉덩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자들만 자꾸 주체적인 섹시를 하지? 이게 정말 공평하고 좋았던 거라면, 공평하게 음, 주체적 섹시를 가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그렇지. 누리님 말처럼 남자들은 온갖 그 미사오고를 다 붙여줍니다. 여자는 그럼요. 뭐부터 없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가슴이 없다, ong덩이가 없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없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예. 남자는 일단 눈, 음, 코, 입하고 사지 멀쩡히 있으면 이거를 작으면 키링남이 되고 크면은 크다고 또 그러니까. 좋아해. 그리고 음, 이제 평범하면 훈남이 돼. 그죠. 그래서 꾸미면 관리하는 남자가 되거든요. 근데 음, 여자는 음,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욕 듣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음, 음. 출산하고 나서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우울증까지 가야 될 일이죠?
나의 몸의 그러니까 변화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맞아. 아유, 정말 음, 착잡해지는데, 이전에 음. 내가 생각했던 꿈이 노동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전에 막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바라는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사회적으로 막 이 정도 해라 해도 그 정도까지 못했는데, 음, 그래도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자신에서 나를 이거는 꾸미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회적 꾸밈하고 그 개인적 꾸밈을 좀 그 따로 말하자면 제가 사회적 꾸밈 하면은 흔히 이제 TPO라고 하는 패션이 생각나는데요. 그 TPO가 뭐냐면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말인데 이거 정작 영미권에서 없는 말이에요. 이거 일본에서 만든 아,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그 SNS에서 TPO 토일렛 페이퍼 아웃이냐 이렇게 적은 적이 많거든요. 아 진짜 우리 막 각종 모임별 뭐 직종별 등 다양하게 나뉘어서 뭐 셀 수도 없어요. 뭐 모임 룩, 하객 룩, 레스토랑 룩, 데이트 룩, 면접 룩, 아, 오피스 룩, 데일리 룩, 나들이 룩 정말 많고요. 직종으로도 나뉘어요. 뭐 교사라서 서비스직이라서 영업직이라서 아나운서라서 매장직이라서 요구되는 옷들이 다 달라요. 나이로도 달라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60대, 70대 각각 입어야 할 또 잊지 말아야 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세기도 힘들어요. 그냥 맞아요. 남자들처럼 캐주얼 아니면 양복이어도 될 텐데요. 그죠? 음, 제가 했었던 꾸민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많이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화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 레이스를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도 좀 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선 분산이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장식이 다른 아, 옷을 입기도 했고 또 네. 그 옷을 입기 위해 보정 속옷도 샀었고 어, 음, 그 뭐 그래도 예전에는 뭐 약속 있을 때만 입고 평소엔 편하게 입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돈을 쓰고 움직이기 불편한 걸 감수하고 입은 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쓰러운 행동이죠. 그리고 일단 생각부터가 되게 코르셋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근데 좋은 모습이 내 원래 얼굴이 아닌 화장한 얼굴이야. 이 마인드 자체가 건강한 게 아니니까요. 화장하기 위해서 사야 하는 메이크업 용품 그 수많은 값들은 넘어가고요. 하는 것부터가 정말 중노동이에요. 막 들뜨지 않으려고 맨날 첫날 만날 두드리고 아이라인도 수평 맞게 삐뚤하지 않게 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보정 음, 스프레이 뿌리고 화장했던 끝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화장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거 신경 쓴다고 계속 거울 보고 다시 수정 화장하고 옷에 어, 화장 안 묻게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 더워서 땀 나면 더 고역이고 집에 오면 화장 지우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른다고 한 세월 보내고 좀 파인 옷 입으면 숙일 때 조심해야 되고 나보다 키 큰 사람한테는 가슴골이 보이니까 계속 숙여서 옥매무새 가다듬고 치마 입으면 또 조심해야 되고 바람 불 때 또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더라도 불편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안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게 예의다. 이렇게 꾸며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 내가 지금 입고 싶어서 입는다는 것은 순수한 나의 바람일까? 혹시 꾸미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건 아닐까?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소위 그 맨 얼굴이라고 하면서 희화화하는 세상에서 음, 나는 진짜 내 본연의 얼굴을 내놓기 두려운 건 아닐까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절대로 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음, 탈코 강요하지 말라고 가끔 그러시는데 대체 누가 강요했다는 건지 오히려 꾸미지 음, 않은 사람을 이상하다고 먼저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봤어도 탈코를 강요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 대비 비율로 따지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주위에 뭐 화장을 해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좋게 말할지언정 지금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데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되려 음, 다른 분들이 그 사회 시선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여자니까 그래도 신경 써야 한다. 꾸미지 않으면 편하려고만 하는 거다. 게으른 거다. 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꾸미는 거는요. 그냥 옷 깔끔하게 입으면 끝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끝입니다. 화장 안 하면, 제모 안 하면, 편하려고 하면 그게 게으른 거라니 왜 그런 족쇄를 씌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코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말은 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탈코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컷을 해라, 뭐 치마를 입지 마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꾸미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지적질 받지 않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쇼컷을 하고 남자가 머리를 길러도, 여자가 바지를 입고 남자가 치마를 입어도, 여자가 제모를 안 하고 남자가 화장을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탈구를 하면 확실히 음.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너무 편하죠. 그 전으로 어, 돌아갈 수가 없어. 맞아. 진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이지 음. 않은 옷을 입고 내 몸의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떻든 상관 안 쓰고 마이웨이로 살 수 있는 게 탈코르셋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자기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탈코르셋도 그 각자의 기준에 음. 맞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탈코르셋이 온라인에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은 음. 거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맞아. 그 꾸밈 노동이 사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달빛 천사님처럼 우리가 음. 정말 아무것도 매체에 이런 영향을 안 받으면 그렇게 꾸몄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을걸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아니었으면 전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뭐 한번 음. 시도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얼마나 그 좋게 나오는 옷들도 많고 저는 탈코르셋을 하면서 좀 좋았던 게 옷의 질이 좀 달라진 거? 그것도 맞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탈코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기존에 당연시됐던 그런 꾸밈이 이상한 게 아니었을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탈코를 공격하기 전에 그 전에 꿈이라고 강요하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오히려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가 더 평가절하 당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과연 우리한테 하지 않을 자유가 얼마나 있는가. 맞아요. 그렇게,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회가 너무 기괴한 게 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고 해서 학생 때까지는 이 정도만 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성인이 되는 음, 순간 코르셋을 차야 되는 음. 거예요. 그 아, 근데 하룻밤새 넘어서. 네. 요즘 보니까 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 왕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생들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점점점 내려가요, 그 기준이. 그쵸. 점점점 진짜 음, 내려가고 참 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 성인이 되는 그 날이 무슨 정말 마법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 잤을 뿐인데 나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코르셋을 차야 되고. 음, 근데 내가 음, 코르셋을 제대로 차지 않았어. 그러면은 너는 왜 그렇게 꾸미지 않니? 그리고 맨 얼굴로 음. 다니는 게 왜 지적을 받아야 되죠? 난 원래 맨 얼굴로 다녔고 태어날 그러니까, 때부터 화장을 안 하고 태어났고 그런 음, 식인데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미의 음, 기준에 따라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사회였던 거죠. 저도 쌍꺼풀 맞아요. 수술이라든지 제 손절한 음, 친구가 진지하게 저한테 음, 물었어요. 너 왜 화장 안 하고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 괜찮냐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 안 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고, 맨날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꾸민 노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저가 뭐라 한 적 없는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음, 사실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사실 내가 맨 얼굴일 때 나를 만나는 게 너무 부끄러웠니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니까? 네가 나체로만 오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은데 왜 나한테 내가 맨 아이,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화장 안 했다고 화장 안 하고 그냥 음, 돌아다니까 뭐 모자를 쓰던가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나도 코르셋을 찰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코르셋을 음, 나름 찾는데 난 똥손이어서 티가 안 나. 나 그래서 첫 직장 갔는데 불려갔어요. 화장을 좀 하라고. 근데 나 풀 세팅이었어. 네? 그 뒤로 안 했어요. 그냥 들어서 안 한다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그 그래서 불려가서 혼이 났는데 그 계기로 화장을 안 했습니다. 해도 못 알아볼 거면 하지 않겠다. 아, 잘했어, 잘했어. 그 뒤, 아, 그 뒤로 막 너무하다. 지적을 안 하고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하셨는데 아니 해도 못 알아보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난 진짜 열심히 나름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뭐야. 그리고 막 이게 음, 주체적인 꾸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음, 회사가 너무 싫을 때마다 더 풀 세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야지만 정말 쎄 보일 것 같으니까 난 회사가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을 너무 아, 싫은데 그렇게 해야지 나의 뭔가 방어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 돈 들일 돈으로 상담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아, 100번 맞는 내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내 마음에 음, 방어벽을 생겨야지. 그게 내 외적인 음, 부분을 예쁘게 한들 음. 그게 뭐 그분들한테 뭐 제가 위협이나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지만, 아름다움이 권력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게 권력이에요. 맞아요. 그게 뭐가 권력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권력입니다. 음. 아니 진짜 보면은 좀 어이가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니 훨씬 못생기고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굳이 외모를 자기가 먼저 했으니까 굳이 외모를 지적한다면 아니 훨씬 뚱뚱하고 훨씬 못생긴 남자 여자한테 너 뚱뚱하다고 돼지라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자는 울고 여자애는 아, 웃으면서 아니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할 그게 아닌데 이렇게 또 말하면은 난 남자니까 괜찮고 넌 여자잖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이게 여자면 너무 당연히 안 돼, 그런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 옷 쇼핑몰을 봤을 때 정말 그 충격이 아니 그 유치원생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 조그만한 애를 망사 스타킹을 입히고 그 섹시 포즈를 잡으면서 맞아.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머릿속에 무지갯빛 색깔을 그렸나. 그냥 그게 되게 맞아. 충격적이었어요. 어린애들도 비키니를 입히고 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인 돼서도 솔직히 비키니 선택이지 나는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속옷 입고 밖에 나가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 수영장도 아, 그러니까 수영장도 진짜. 처음에 오브 입고 갔어요. 오브 절대 입을 수 음, 없다. 입는 게 너무 힘들긴 하던데 근데 뭐 그게 음, 저도 처음에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내 몸이 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럼요. 나는 내 몸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음.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장 안 갔어요. 아, 그게 싫어서. 평가를 받는 걸 떠나서 내 음, 몸을 보여야 되는 게 싫었고 그랬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부터 뭐 탈코셋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음, 없었겠죠. 근데 뭔가 이런 거 보이는 나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가지기 어려웠던 게 저는 아토피가 어릴 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려받거나 꼭 너무 심한 시기가 오면은 주변에서 말을 하니까 근데 수영장 가면 흉터를 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아, 그래서 오브 입은 것도 있고 오브도 나름 타협하고 막 간 거였는데 수영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신경이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내 몸이 어떻든. 음, 그렇게 됨으로써 저도 막 수영복 뭐 짧게 입든 뭐 이렇게 막 옷도 점점 바꿔가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탈콘셋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전 수영 도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수영장에 가려면 내 상처에 대해서도 남들이 뭐라 안 해도 내가 위축되어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사실 수영복이 점점 잘하려면 짧게 입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편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봤으면 탈코셋이라는 거는 내 몸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수영장에 못 갔을 것 같아요. 전 대중목욕탕도 안 가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탈코랑 상관없이 음. 저는 그냥 대중목욕탕 너무 뜨거워서 이제 안 가는데 너무 덥고 뜨거워가지고 못 아, 그건 저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에 남이 보고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어, 싫어가지고 음, 뭐 여름이나 이럴 때가 되면 뭐 짧은 걸 입기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긍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사면 살수록 내 몸에 굉장히 소극적이게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음, 여름이 되면은 짧게 입는 걸 떠나서 옷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뭐냐면 가고 싶지 않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나는 이 사이즈만 입고 싶어. 그게 있고 음, 음, 그거여야만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큰 사이즈 입으면 그래 좀 쪘네 이러면서 큰 사이즈 사고 그런 게 좀 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전 이제 편한 게 제일 1순위예요. 음, 편해야 돼. 아, 근데 이수님도 되게 어렸을 때 그 많았겠네요. 그 아토피 때문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놀림받았다고 한다면. 네, 어릴 때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학년 때긴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게 뭐 음, 웃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음, 아토피였던 사람들 음, 다 겪었을 거예요. 이게 심하니까, 저는 두피로 왔을 때, 중학교 때 스트레스 받는데, 두피까지 이렇게 아, 뒤집어지니까,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 웃긴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간지럽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어내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음, 그러니까 탈코르셋을 접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긁는 걸 이런 걸 어, 떠나서 뭔가 이 내 상처들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예전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싫었거든요. 이거를 음, 진짜 미용 시술을 해서 없애고 싶은데 일단 돈이 음, 없었어요. 너무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음, 없었고, 네, 그래서 돈이 생겼을 땐 돈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정말 이게 음, 흉터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음, 아, 근데 확실히 탈포를 하면 할수록 내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아, 여름에 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 아, 겨드랑이. 아니요, 아니요. 다리나 이런 것도. 겨드랑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다리 아, 털이나 정말요? 팔이나 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면도기 제모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음, 다리털은 남자의 뭐, 남자나 하는 거지. 여자한테, 여자 다리에는 있으면 되게 수치스럽게 맞아요. 느껴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남자 다리에 있는 털도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나에게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안 하고. 여자한테만 요구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나는 내 털도 음, 없애야 되는데 쥐들은 털 있어. 우리 같이 털 있게 태어났는데 왜 너의 음, 털을 나도 사실 너의 털을 보면 그렇게 비위가 좋지 않은데 마치 내 털만 그리고 딱 보면 털 티 나는 거는 남자지 여자들 그렇게 사실 털 티가 안 그래. 나요.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없애고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티도 안 나고 가까이서 막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티 안 나는데 마치 이 음, 세상의 털은 나만 가지고 있다. 나만 이런 그 발 뒤꿈치나 이런 것들 정말 세세하게 관리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여름이면 페디큐어 해야 맞아. 되지, 발 관리해야 되지. 왜냐 샌들을 신고 발이 보이거든.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해방이죠. 현재 저희가 텔코르셋을 이전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텔코르셋을 하면은 아무래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텔코르셋을 하고 있고, 그게 다양한 꾸밈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물결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가 현재 지금 각자 하고 있는 텔코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화장은 이제 아예 안 하고요. 옷도 불편한 건 다 갖다 버리고 아주 간단하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은 거는 이제 아예 안 사고 최대한 내가 편해야 한다는 거에 1순위를 둬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제 옷장을 열면 온통 시커먼 데요. 저는 이제 무채색, 그중에서도 좀 어두운 컬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거의 검정 색깔 옷이 많고 가끔 네이비, 브라운 이렇게 있어요. 그좀 꾸미고 싶으면 스트라이프 있고 그래서 이제 옷 고른다고 시간 허비를 많이 안 해요. 다 검은 티니까 무슨 스티브 잡스 같기도 한데 근데 스티브 음, 잡스도 바지는 청바지였는데 저는 청바지도 불편해서 그냥 스판이나 면바지 입어요.
구멍 음, 나면 이제 꿰매서 입고요. 아직 쇼컷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발까지만 길러요. 어깨에 넘어가면 다시 자르고, 그러니까 묶을 수 있을 만큼의 최저 길이로 자릅니다. 확실히 좀 머리가 짧으면 머리에 감는 것도 편하고 말리는 것도 금방이라서 정말 편해요. 아마 쇼컷을 하면 더 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래 꾸미던 사람이 안 꾸미면 오늘은 왜 화장 안 했어? 오늘 되게 편하게 입었네? 집에서 입는 옷인 줄 알았어. 오늘 아파 보여. 피곤해 보인다란 말 듣기 쉬운데 원래 편하게 입으면 그냥 저 원래 저렇게 입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움직이기 편하고 터치 안 받고 자유롭고 그냥 만세예요. 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확실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백래쉬를 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똑똑하고 용기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 많이 배웁니다. 그 쇼컷을 하고 시위를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근데 그 이상으로 든든함, 위로, 연대의식, 그리고 저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어요. 음. 이즈님 어때요? 네, 일단 저도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원피스가 편한 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뭐 통큰 바지라든지 큰 티, 음. 2X 라지 티를 많이 입었거든요. 덕분에 살이 너무 쪄버려가지고 앞으로 너무 큰 거는 입지 말자 이러면서 이게 또 단점이 되더라고요. 몸이 나도 옷에 대해서 맞춰가는 부분인데 이게 자기를 컨트롤하실 음, 수 있는 부분 크게 입으세요. 저는 컨트롤을 못 음. 해가지고 병원에서 살 빼라가 나왔는데 자기를 아, 컨트롤할 수 있다면 큰 옷도 너무 좋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일단 옷은 전부 헐렁헐렁하게 너무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음, 쇼컷은 어릴 때 이렇게 쇼컷을 이게 멋있다라는 느낌도 받긴 했는데 쇼컷을 하면 할수록 더 음, 꾸밈 노동에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더 꾸며야 예쁠 것 같으니까. 음, 근데 진짜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머리 말리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머리 음, 감는 것도 너무 편해요. 반대로 미용실을 자주 가야 되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네, 음. 그래도 너무 이 머리가 단발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네, 정말 이 머리 감는 게 정말 진짜 그게 최고예요, 일단. 그거 음, 말고는 저도 일단 그렇게 꾸밈 노동이 줄어드니까 화장품을 더 이상 살 일이 없죠, 일단. 음.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다 써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또 이 색, 저 음, 색 사고 이거 바르고 저거 음, 바르고 한 번도 다 비워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음, 그렇게 또 샀던 그런 소비 욕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세상 만사 별로 쓸 곳이 없어졌어요. 먹는 건 많이 음, 쓰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연히 뭐 돈이 줄어들고 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전에는 뭐 나의 몸을 떠나서 그 꾸민 노동을 지탱하기 위한 소비가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고 그렇게 시간이 주니까 뭐 잠을 조금 더 잔다던가 아니면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그렇죠. 정말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 나왔던 것처럼 스티븐 잡스 저렇게 뭐 입고 나오는 거 하나의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회사에 입고 가는 교복이 입고 싶습니다. 아, 진짜. 아, 저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프리랜서라서 매일매일, 음,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옷을 정해두고 입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음, 프리랜서니까 가는 날마다 가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음,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도는 못했는데 너무 음,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옷 고르는 시간이 싫어가지고 저녁에 옷을 다 골라놓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다 음, 음, 골라놓고 자는 편이기는 한데 어, 음. 지금 제일 극명한 부분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 음, 편한 걸 다들 안 하시나요? 그리고 진짜. 음, 우리가 돈을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돈에 대해서 사실 음,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근데 맞아. 주체적인 꾸밈만 약간 줄여도 그거를 주식에 다 넣을 수 있다든지
그쵸. 그게 굉장히 좀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막 그런 데 소비나 뭐라고 음, 해야 되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지니까 광고들도 좀 다르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좀 변화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 특히 이게 탈코르셋을 접하고 나면은 페미니즘은 야망을 쫓아가게끔 사람을 만들어 버려서 음, 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자연스러운 물결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 음, 보시면 나쁘진 않고 해 보면 이렇게 편한 걸 여태 안 했다는 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만 음.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머리 기르지 않죠? 다 같이 그래서 단발하고 앉아 있던가. 가끔 왜 탈모하시는 분들한테 넌 음. 남자처럼 되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꾸미지 않고 기본값이 남성형이라는 거는 그쵸. 디폴트가 다 남자죠. 뭐든지 거기서 어 더해져야 여자가 지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 사람꼴 기본값이라는 음. 게 결국은 남자의 지금 그 외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꾸민 노동을 하지 않았더니 그 모습이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음,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사실 크게 음, 다르진 않아요, 서로가. 네. 이거를 맞아. 자꾸 너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음,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달라진 거지 음, 음, 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아무 그런 게 없었으면 옛날에 뭐 석기 시대 때 봤으면은 큰 차이 없었을걸요? 그럼요. 제가 아까 그 독서 모임에서 저랑 토론하셨던 그 아 달빛천사님께 네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음. 일단은 먼저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탈코르스의 도래한 상상을 보고 탈코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 책은 우리에게도 언어가 필요하다. 그 책 음. 쓰신 이민경 작가님 책인데 저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정말 어. 너무 좋아요. 정말 버릴 말이 없어요. 저 추천하고 그 외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성기의 모양이 스타일이나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는 건 웃긴 일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정말 띵언입니다. 띵언. 아 그렇죠. 생각지도 성기는 성기일 못했다. 뿐이죠. 네. 우리 모두 어제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여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꼭 여자를 붙여야지만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음, 네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고 서로 이제 음, 이해받는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처럼 저희가 탈코르셋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준비하면서 저는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던 그 시기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예쁨이 전부인 것처럼 세뇌되고 예쁨을 위해서만 달려가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더 편안하고 자신의 열정과 야망에 충실한 삶을 살기 바라면서 오늘의 여의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에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